지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얘네들이 그래서 올해 EPS가 얼마나 나올 건데, 올해 배당이 얼마나 될 건데, 올해 자사주 매입 소각 계획이 어떻게 되는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 IR에서 그 다음에 메리츠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라고 하셨는데, 자사주 매입 소각이 많기 때문에 자 보시면 오늘 뭐 이렇게 올랐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쉴 틈 없이 올라가고 있죠. 주봉 보셔도 월봉 보시면은 합병 이후부터 쉴 틈 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어떻게 잡느냐, 이런 애들은 목표 주가를 잡으실 때는 결국에는 1년 동안 요렇게 잡으면 돼요. 1년간 배당을 준다라는 것과 소각을 하겠다라는 배당과 소각이라고 하는 총 주주 환원율, 요것이 어느 정도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배당도 그렇고 소각도 그렇고, 특히 미국장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미국장은 배당은 고정입니다. 배당은 뭐 한 1%에서 2%, 많으면 2%에서 3%밖에 안 돼요. 대신에 뭘로 주주 환원율을 조절하냐 그러면은 실적에 따른 소각률을 조절합니다. 그걸로 어찌 보면은 총 주주 환원율을 맞추는 거거든요. 배당은 한 2에서 3%예요. 소각이 한 2에서 3% 나와. 그러니까 총주주 환원율이 얼마예요? 4에서 6%가 나오는 거거든. 요거랑 무엇을 비교하는 겁니까? 채권 금리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요것이 내가 장기 보유했을 때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더 성장할 수 있다라는, 주주 환원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그런 믿음, 신뢰를 통해 가지고 우상향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녹아 나오는 게 결국 무엇이다? 이런 부분이 녹아 나오는 게 주당 순이익 EPS, 그리고는 PER. 우리가 주식을 볼 때 PER을 다들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PER. 퍼가 몇 배다. 이거는 주린이도 다들 들어봤을 거야. 삼성전자 퍼가 몇 배입니다. 그리고는 뭐 지금 현대차, 기아차 퍼가 몇 배입니다. 미국의 빅테크들 퍼가 몇 배입니다. S&P 500의 PER이 몇 배입니다. 맨날 그 PER 하는 이유가 요거랑 뭐가 합쳐져야지 완성이 돼요? EPS가 합쳐져야 돼. 그리고 PER과 EPS가 합쳐지면 이게 주가가 나오는 거고요. 여기서 뭐가 나와요? 여기에서 다시 주주 환원율이 합쳐져야 합리적인 가격인가 아닌가에 대한 평가가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야 적정 주가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거 반쪽만 배운다니까, 반쪽만. 요렇게 그 배당과 소각이라는 부분에서 메리츠 금융주주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거를 아주 어찌 보면은 배당을 더 줄이고 소각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주주 환원을 한다 그래요. 핵심은 뭐냐 그러면은 결국에는 얘들이 배당과 소각을 합쳤을 때 총 주주 환원율이 얼마나 될 거냐는 겁니다. 1년 동안.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보통 목표 주가 나와 있는 기업 분석 보고서, 뭐 매수 보고서 이런 거 보시면은 24년도 실적이, 예를 들어 봅시다. 24년도 실적 EPS 기준으로 뭐 한 대충 뭐 한 4.5달러가 나온다고 치자. 그리고 이 기업은 배당으로 대충 얼마? 1.5달러를 배당으로 쓴대. 그리고는 자사주 매입 소각이 과거 평균 보니까 자사주 매입 소각을 어느 정도 쓰냐? 한 1달러 정도 자사주 매입 소각을 쓴대. 그러면 요 정도가 총 주주 환원율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총 주주 환원 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이게. 총 주주 환원 금액. 그러면 요것이 2.5달러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 지금 시장 혹은 경쟁 기업 혹은 여러 가지 이런 그 정황을 봤을 때 얘가 성장주라고 하면은 한 2% 배당, 3% 배당이면은 충분히 사람들이 만족을 하겠죠. 2% 배당 따지면 50배예요. 적정 주가 얼마 나오는 거야? 이렇게 따지면은 적정 주가가 125달러가 나오는 겁니다. 아 근데 얘는 아니야. 얘는 코카콜라처럼 경기 방어주고 성장주 이런 느낌이야. 그냥 경기 방어주 느낌이야. 성장주가 아니야. 성장률도 연평균 한 10%밖에 안 돼. EPS 성장이. 그러면은 이게 시장이랑 뭐 경기랑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게 좀 성장률이 좀 뒤처지는 애다. 그러면은 배당률을 대충 얼마로 곱하느냐. 배당률 대충 이 정도를 한 4%, 5%로 잡아야 돼요. 5%로 잡으면 얼마야? 그럼 대충 20배. 이렇게 잡으면은 적정 주가는 50불이 적정 주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메리츠 금융지주라는 이 기업이 어찌 보면은 증권도 들고 있고 보험도 들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종합금융사로 발돋움해가지고 이것저것 다 하다 보니까,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채권금리 떨어지면 실적 안 좋아진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반대로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금리 떨어지면 실적 좋아진다 그럽니다. 이 반대예요. 보합의 관계를 갖고 있어.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그러니까 합쳐서 말하면 실적이 꾸준하게 유지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기업이. 지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얘네들이 그래서 올해 EPS가 얼마나 나올 건데, 올해 배당이 얼마나 될 건데, 올해 자사주 매입 소각 계획이 어떻게 되는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 IR에서 당연히 최우선 순위는 결국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 우리 올해 실적 얼마나 벌 것 같습니다라는 이 가이던스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고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 사업했을 때 올해 얼마 남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그 가이던스가 제일 중요한 거지.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래서 올해 혹은 이번 분기에 얼마의 자사주를 매입 소각하겠습니다라고 발표하는 이거, 소각 계획, 자사주 매입 계획, 이거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주가는
가이던스를 발표하는 그 IR 타이밍과 자사주 매입 소각 계획을 발표하는 이 IR 타이밍, 그리고 하나 더 하면은 새로운 뭔가 신기술이나 신제품을 출시하는 이러한 계획, 요거는 아직까지 숫자는 잡히지 않지만 향후에 숫자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잖아. 요 세 가지를 보면서 IR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나와가지고 샬라샬라 할 때 뭘 보냐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가 올해 테슬라 자동차를 몇 대나 팔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얼마를 남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전년 대비 얼마의 성장을 하는 것이다 하면 주가가 움직여요. 그러고 난 뒤에 우리는 테슬라 모델 2를 언제 발표를 할 것입니다. 올해 사이버 트럭을 얼마나 발표를 할 것이고, 이게 신제품이잖아. 그리고는 자율주행 어쩌고 저쩌고, 로봇이 어쩌고 저쩌고, 그 로봇은 언제 상용을 할 것이며, 이런 얘기 나오면은 신기술이거든요. 이때 주가만 움직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없지만 우리가 이번에는 자사주 매입 소각을 얼마나 할 것입니다 딱 발표하면 그때 주가 또 움직여요. IR에서 사람들이 듣는 것도 이거밖에 없어. 주주한테 얼마나 돌려줄래? 너가 얼마나 더 벌 수 있냐? 그것만 보는 거야. 장황하게 이런저런 계획을 말해봤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걸 메리츠에 적용해 봅시다. 메리츠는 신기술이 별로 없죠. 뭐 해외 진출 정도 나오면 모르겠지만 그거는 아직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소각 계획, 요게 중요한 거지. 가이던스는 우리나라에서 별로 제시를 안 하니까, 금융주는 가이던스를 제시해봤자 별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니 요 소각 계획에 대해서 아주 뭐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그래서 총 주주 환원율 기준으로 다시 말하면 요거 몇 배로 줄래 이거거든. 근데 금융주가 성장성이 매우 뛰어난 건 아니기 때문에 한 20배에서 25배 정도 주면 될 거예요. EPS 총 주주 환원 기준 이렇게. 요 정도를 주면은 적정 주가라고 계산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요거는 기업 분석 보고서를 보시더라도 대충 비슷한 로직으로 계산을 해낼 거예요. 적정 주가가 얼마가 된다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자사주 소각 계획이 얼마나 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분기당 혹은 뭐 1년 내도록 아주 어찌 보면은 그 정량적으로 해낼 수 있느냐, 이게 경영의 안정성이거든. 미국 기준으로. 메리츠에도 결국 이런 부분을 사람들이 찾으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꾸준한 어찌 보면 우상향 각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신뢰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도 이게 화답을 잘한다 그러면은 우상향 각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꼭 이런 기업을 분석하실 때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은 결국 이거지. 내년도에 주가가 몇 프로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18% 정도의 EPS 성장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분석 근거를 보셔야 돼요. 이러한 분석 근거를. 그리고는 이런 거를 보시면서 지금 어디 있냐? 2024년도 영업이익이 얼마? 2조 9천억이 나올 것 같다. 그러고는 이런 거를 하면서 요 소위 말하는 주식수 1억 8,700만 주, 요게 1년 뒤에 1억 6,900만 주가 될 것 같고, 그리고는 2026년까지 1억 5,200만 주로 줄어들 거다. 이게 자사주 매입 소각에 대한 비율을 얘기하는 거죠. 물론 이거는 주가가 올라가면은 자사주 매입 금액이 이제 고정돼 있을 수 있으니까 주가가 올라가면은 소각하는 주식수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요 정도의 방향성으로 나아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말 그대로 요 예측 가능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얼마 벌면 얼마 태우고 얼마 배당으로 준다. 이걸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소각 비율, 소각 금액, 소각하려면은 돈을 벌고 소각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요런 전망치, 그러니까 삼박자가 지금 자사주 매입 소각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발표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는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요거, 그 다음에 무엇? 요 PER, 적용 가능 배수. 지금 보시면은 연에 한 10에서 15% 성장한다 그러면은 배당률을 그냥 한 많이 줘도 3%, 적게 주면 4%입니다. 뭐 5%입니다. 이렇게. 요 정도로 보셔야 돼요. 요 정도 놓고 계산하시면 좀 더 편할 거예요. 이거는 경험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니. 미국을 보더라도 이 정도를 보니 연에 한 10에서 15% 성장하는 기업은 한 3에서 5% 정도면은 적정히 뭐 박스권 혹은 뭐 스윙 투자 혹은 적정 주가 수준 레벨이더라. 그래서 요 정도로 조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배당도 중요하지만 소각하는 금액이 매우 중요하다. 머릿속에 꼭 새겨놓으세요. 이걸 모르시면은 미국 주식은 배당도 뭐 1, 2%밖에 안 되는데 맨날 올라가고 우리나라는 배당 뭐 6%인데 안 올라가고 라고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미국 기업들 소각까지 합치면은 최소 3에서 최대 7% 정도의 주주 환원을 대부분의 기업이 합니다. 하다못해 엔비디아도 2023년 기준에 자사주 소각 비율이 3%예요. 엔비디아도. 삼성전자가 지금 3%가 안 돼. 하이닉스가 지금 주주 환원이 3%가 안 돼. 물론 적자였으니까. 근데 엔비디아가 3%인데 하이닉스가 돈 잘 벌 때 3%를 못 준다. 그럼 엔비디아가 더 싸지.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거. 자사주 소각이 세금 없는 주주 환원이란 말이야. 배당보다 좋은 거라고, 이게. 그래서 이런 종목들, 특히 미국 기업들은 배당과 소각 비율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반대로 실적이 안 좋아지면은, 이거 안 좋은 것도 얘기해야지. 실적이 안 좋아지면은 미국 기업들은 배당은 유지해요. 배당은 대신에
소각을 안 하거나 소각을 확 줄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적이 안 좋으면은 가다 말고 오 이렇게 가는 거야. 소각을 안 해주거든. 실적이 안 좋으면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실적이 안 좋으면. 실적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겁니다. 주주한테 돌아오는 게 있냐 없냐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자사주 매입 소각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정부에서도 이쪽으로 방향을 좀 잡고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 꼭 기억해 놓으셨다가 내가 투자하는 기업의 자사주 매입 소각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게 꾸준하게 반복될 수 있는 이슈인지, 뭐 기아 같은 경우에도 자사주 소각한다는데, 그럼 그게 꾸준하게 반복된다 그러면은 내가 투자 아이디어를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하게 좀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